자, 이 파이어베이스는 이제 원래 파이어베이스란 서비스가 있었고 이거를 구글이 이제 사들였죠. 사들여가지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앱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의 모음 같은 형태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이제 이런 파이어베이스가 있다면은 뭐 그 아마존 앱 서비스에는 앰플리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앰플리파이랑 파이어베이스는 또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있는 그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모아서 이제 어, 모아놓은 그런 선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항목 중에서 뭐 이 파이어베이스는 뭐 이제는 워낙에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 그 인증 같은 거 이용하기 위해서 쓰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니면은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호스팅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그 사이트 같은 거 어, 사이트 같은 거 이제 해놓으려고 이 앱에 대한 소개 사이트 이런 거를 파이어베이스 쪽에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할 것들은 여기 출시 및 모니터링 파트에 있는 앱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이 항목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앱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를 먼저 해볼게요. 근데 이제 여기 앱을 추가하여 시작하기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처음부터 모든 서비스가 다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켜가지고 온오프처럼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인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앱을 등록하는 이 시점, 앱 등록하는 과정에서 벌써 앱의 번들 아이디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번들 아이디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면 이거를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이름들, 여러분은 다른 이름으로 해보시길 바래요. 이름들을 등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다음 과정에서 구성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 앱 디스트리뷰션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이거는 나중에 이제 자기 환경 설정에서 설정 페이지에서 다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생략하고 넘어가서 다시 콘솔로 오고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 개요에서 할 걸 그랬네요. 여기에서 이제 앱 추가를 해서 안드로이드도 추가를 해보면 안드로이드도 과정이 비슷합니다. 패키지 이름을 넣어야 하고요. 구성 파일 다운로드를 하라고 하는데 구성 파일은 안 받아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다시 앱 디스트리뷰션에 가면은 추가되어 있는 안드로이드도 보이고 iOS, 안드로이드를 각각 하나씩 켜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 눌러가지고 이렇게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iOS도 제가 아까 시작하기를 안 눌렀죠? 시작하기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작업한 앱들을 등록을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최종적인 뭐 이제 PC용 응용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응용 프로그램에 실행할 수 있는 버전 뭐 이런 걸 만드는 것처럼 뭐 이제 보통은 인스톨러 뭐 이런 형태인 경우가 많지만 그런 거를 만드는 것처럼 이거를 등록하는 과정이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묶는 과정들이 필요해져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안내드린 것들 중에서 이 플러터 문서상에 잘 나와 있기는 한데 그 부분들 중에서 네, 직접 제가 이제 요거 소개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거를 자, 빌드를 하는데
여기 그 안드로이드로 디렉토리 이동을 해서요. 안드로이드 빌드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는 안드로이드 디렉토리를 가면 여기 그레이들 W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들 래퍼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그 안드로이드에서 그레이들이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되고 그레이들의 실행 파일처럼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이 그레이들 래퍼라는 건데요. 자, 그레이들 래퍼에서 명령어를 assemble releas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assemble release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이 APK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APK 파일은 안드로이드의 설치 파일 같은 그런 것들이죠. 조금 예전에 사용이 되던 방식이기는 한데, 이 APK를 이런 식으로 묶어서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등록을 할 때 APK 또는 AAB를 등록을 하라고 돼 있고, 이게 이제 그 간단하게 그냥 만드는 경우에는 APK 파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AA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들 앱 번들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앱 번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안드로이드 빌드를 하고 나면은 이 안드로이드 안에 자, 이 앱에 잠시만요. 안, 지금 생성된 경로가 자, 안드로이드 안쪽이 아니라 상위 빌드 쪽으로 설정이 바뀌었네요. 자, 이 위에 빌드 쪽 디렉토리 보면은 여기 이제 앱 안에 아웃풋 안에 APK의 릴리즈에 이 앱 릴리즈라는 APK 생성된 시간이 현재 조금 전 8시예요. 이런 식으로 APK 파일이 빌드가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APK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고 여기에 이제 테스터나 그룹을 추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미 만들어진 그룹이 있다면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 이미 초대가 된 이제 그 테스터가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목록이 뜹니다. 이제 아직은 없으니까 직접 여기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 이메일을 넣고 이런 식으로 초대를 해주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업데이트가 됐다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초대를 하게 되면 여기 등록된 테스터들한테 이메일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참여하세요 하는 안내들이 나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앱을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넣어서 내가 초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검색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고 그거는 앱의 출시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어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거는 테스터를 내가 초대해서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iOS 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iOS는 그 안에 있는 엑스코드 워크스페이스 파일을 열어가지고요. 아, 잘못 입력했군요. 자, iOS 같은 경우에는 설정 파일들 변경을 하더라도 여기 그
앱에서 한 번 더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변경이 안 돼서요. 자, 이렇게 자, 설정들을 하고 자, 이 엑스코드에서는 엑스코드는 여기 이제 이 빌드를 할 때 여기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이 화면들을 이용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배포를 할 때에는 이 아카이브라는 동작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이 프로젝트를 아카이빙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출시를 하느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아카이브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현재 내가 어떤 기기를 대상으로 빌드를 하느냐를 설정해 놓는 것에 따라서 저 아카이브가 활성화되고 안 되고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이런 시뮬레이터가 골라져 있을 때에는 저 아카이브 메뉴가 실행이 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 빌드라고 항목이 되어 있는 Any iOS device라고 되어 있는 이것들이나 혹은 뭐 또 다른 이제 뭐 그 빌드가 가능한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Any iOS 디바이스 요거에서 이제 빌드가 가능하고 요걸 선택을 해가지고 이 아카이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 아카이빙을 해가지고 이 앱으로 묶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요. 이게 이제 앱에 설치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과정이 굉장히 길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최대한 내용이 없는 그냥 기본 프로젝트 그대로 저희가 만들어서 이걸 올렸고 자 이런 식으로 빌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카이브 된 것들을 자 디스트리뷰트 앱 해가지고 보낼 수가 있는데 자 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기본 값인 앱스토어 커넥트 저희가 아까도 잠깐 이제 보여드리긴 했던 사이트인데 이거는 실제 최종 출시를 목표로 할 때 사용이 되는 옵션이고 자 밑에 이제 애드혹이라고 돼 있는 거는 임시 뭐 이런 뜻의 이제 임시 뭐 그런 뜻의 단어인데 자 임시 요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게 되면은 실제 스토어 배포가 아니라 뭔가 임시 배포를 위한 IPA 파일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IPA 파일은 그 APK 파일처럼 IPA 파일을 핸드폰에다가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그냥 APK를 쓰는 그런 느낌으로 쓰게끔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파이어베이스 배포를 할 때에는 저 임시 배포본을 만들어서 해당 임시 배포본을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애드옥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나머지 옵션들은 전부 다 기본값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특별히 설정하지 않고 처음에 애드홍만 선택을 하셨다면 나머지는 그냥 다 다음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여기 이제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서 이 내용을 저장을 해주시면은 저 디렉토리의 파일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 이렇게 그 IPA 파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IPA 파일이 들어있고, 자, 이 앱 디스트리뷰션 쪽에다가 이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스터, 이제는 등록이 돼서 이름이 나오죠. 등록된 것들 선택하고 진행해 주시면은 이 내용이 테스터들한테 전달이 돼서 뭔가 이제 새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업데이트 했다는 내용, 이게 새로운 버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알림도 이제 가게 되고요. 그, 이제,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테스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고 해서 이게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과거 버전에서는 됐는데 새로운 버전에서는 또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분명히 옛날에는 됐는데 하면서 이제 예전 버전을 되돌려 가지고 이제 확인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히스토리상에 있는 과거 버전을 참 다시 이제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이어베이스 FF4로 테스트를 하려면은 요 내용 요렇게만 진행을 해주시면은 이제 됩니다. 요 이후에 이제 근데 이제 이거는 각각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테스트하는 쪽에서도 테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뭔가 그 앱의 뭐 보안 설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보내는 사람도 이제 굉장히 매번 조금 번거로운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앱을 보내야 하고 그런 이제 불편함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음, 그거를 감수할 만큼 좀뭐 편의 기능도 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뭐 그 스토어 그 앱스토어 계정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계정이 준비되기 전 단계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파이어베이스 FF4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해봤습니다.